안녕하세요, 연우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이자 또 현재는 앨범 기획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제이프레시라는 음악 리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제가 제이프레님을 유튜브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너무 구독자가 많으셔가지고 인터뷰를 요청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긴장을 했었어요. 막 4만 명이 육박하시니까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뭐 한번 찔러보자 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대를 흔들었던 임재범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네. 임재범님이 어떻게 흔들어드렸던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친구 차 안에서 우연히 임재범님의 아직도 사랑할 뿐인데 라는 노래를 이제 처음 들은 거예요. 눈물과 한 장의 사진뿐이지. 임재범님 그 4집 앨범에 수록곡 그 곡을 듣고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다음날 가서 4집 앨범을 사서 거의 탐닉하듯이 임재범님에 대해서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거의 신세계였던 기억이 나고요. 네. 영화 비긴 어게인을 보면 마크 러팔로의 대사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해. 가장 따분한 순간까지도 갑자기 의미를 갖게 되니까. What I love about music, even the most banal seeds are suddenly invested with so much meaning, you know? 이 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때 제 감성이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거의 폐차 직전에 그 빨간색 프라이드를 제 첫 차로 얻어서 타고 다녔는데 이 한 해 동안 제 차 안에서는 거의 임재범님의 이제 4집이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차 안에서 듣는 특히 이 아직도 사랑할 뿐인데는 정말 황홀했었다. 아직도 사랑할 뿐인데를 듣고 있으면 갑자기 고물차가 클래식화로 느껴지고 내 눈에 보이는 풍경들이 막 그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주는 음악이군요. 맞아요. 그렇죠. 저에게 임재범님의 노래는 나의 20대 시절의 감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낭만 그 자체였다. 우연히 스치는 너를 보았지. 그러면 최애곡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을 시작해볼까요? 네, 뭐 최애곡을 뽑아라 하면 사실 뽑기가 힘든 거 아시죠? 네, 압니다. 죄송합니다. 연대기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웨인 부대 시대의 줄리라는 곡이죠. 줄리 아름다운 모습이 밤마다 여물져 내 맘에 비추고 줄리 설레이는 맘만 오늘도 이 밤을 지새워가네. 네, 줄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락 발라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것도 헤비메탈 곡이고 락 발라드의 최초이자 정점에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노래가 저는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가 슬프도록 아름답다. 특히 벌스 부분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끈적하거든요. 헤비메탈 곡인데 락 발라드 곡인데 굉장히 느낌이 좀 끈적하고 블루지한 이런 느낌에 많이 매료가 됐고요. 거기다가 이 당시에 임재범님은 한국 최초의 메탈 보컬이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메탈 보컬에서 흑인의 소울이 느껴지는 거죠.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밴딩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완벽했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임재범님이 솔로 앨범으로 전향을 하면서 음악의 폭이 넓어진 걸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사실은 이때 곡을 들어보면 임재범님은 이미 이때부터 흑인 음악에 굉장히 정통했고 다양한 장르에 최적화된 성대를 다 장착하고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가수다. 특히 마지막 줄리를 외칠 때는 기타 중에 이제 깁슨
기사에서 나오는 깁슨 레스폴 기타가 있어요. 이제 락을 하시는 밴드에서 많이 쓰는 디스토션 사운드라고 하죠. 이렇게 쫙쫙쫙 이런 묵직한 사운드가 나오는 깁슨 레스폴이라는 기타가 있는데 마치 임재범님의 이 마지막 샤우팅은 이 극강의 이 레스폴 기타에서 나오는 일렉기타 디스토션 같은 그런 사운드가 사람 목소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 이제 여기서 쓰러졌다. 언제까지나 내 사랑 돌아와 줄래? 내 곁으로 돌아와 줄래? 한국 가수 중에서 임재범님처럼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밴딩이나 리기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R&B나 이런 곡에서 보면 꺾기 그런 애드립에 있어서도 한국 사람들이 노래할 때 부르는 계단식으로 굉장히 딱딱 끊어지는 그런 리기 아니고 임재범님은 상당히 곡선 자체가 부드러워요.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소울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임재범님한테는 정말 굉장히 완벽에 가깝다.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바라기가 없죠. 없어. 그냥 임재범은 임재범 하시는 그런 노래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그 서양 느낌, 버터 느낌이라고 하는데 줄리라는 곡이 유난히 그런 버터 느낌이 좀 있다. 그대가 나에게 남겨둔 건 눈물과 한 장의 사진뿐이지. 두 번째로 저의 최애곡으로 꼽는 곡이 아직도 사랑할 뿐인데요. 임재범님이 이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으로 알고 있고 이 멋진 곡을 직접 쓰시고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곡은요 예전에 나온 곡이잖아요. 벌써 20몇 년이 흘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뿐만 아니라 지금 봐도 굉장히 사운드적으로 완성도가 높은데 일단 사운드적으로 음원의 퀄리티가 당대 최고의 퀄리티였다. 당대 최고의 사운드였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느낍니다.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해외 음반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약간 팝스러운 느낌도 있고 악기 구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고급진 느낌? 좀 뭔가 버터를 바른 듯한 이런 느낌이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악기, 사운드 구성이 있어서 처음에 분위기 그러니까 인트로, 전주에 나오는 EP라고 하는데 EP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피아노가 아니라 일렉트릭 피아노 사운드가 있거든요. 별 떨어지는 듯한 소리. 요 소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 있는데 이 당시 한국 음반에서 들었던 그런 EP 소리가 아닌 거야. 특히 이제 8, 90년 팝송에 이 일렉트릭 피아노 EP 소리가 정말 많이 쓰였는데요. 야, 이제 한국 가수 앨범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고급진 사운드를 들을 수 있구나. 그 감동이 또 있었겠네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귀가 막 정말 정화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음원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믹싱 마스터링이라고 합니다. 믹싱 마스터링까지 너무 잘 된 임재범님의 명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4집은 정말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세련된 그리고 음원의 퀄리티도 너무 좋고 제가 더 이상 임재범님의 발성이나 음색적인 면은 말을 안 해도 다 잘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했지만 그런 부분도 당연히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당연한 사기 캐릭터잖아요. 사기캐죠. 네, 정말 사기캐죠.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분명히 한국 노래인데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팝스러운 느낌 그리고 노래를 하실 때 흑인스러운 바운스가 느껴지는 거 요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많은 분들이 이 앨범에서 너를 위해를 꼽으시잖아요. 그 곡도 당연히 저도 좋아하지만 노예 감성으로는 아직도 사랑할 뿐인데를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차 안에서 특히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정말 명반이죠. 정말 최고예요. 웃음 짓던 너의 모습들이 새겨져 그리움이 더욱더 깊어만 지내 한숨만 Candles in the holy place Bloody silence hard to face And you lie so pure and just so cold 제가 인터뷰로 보컬님들은 몇 분 외셨었는데 네네. 음반 기획자님은 처음 뵀거든요. 아, 음반 기획자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반을 만들 때 만약에 10곡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그 뒤에는 사실 50곡 정도의 후보곡이 있다. 거기에서 추리는 것이다. 이런 말도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어. 그 몇십 곡은 당연히 기본이고 어. 요즘에는 또 음원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싱글 단위로. 네네. 근데 이렇게 한 곡을 픽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어. 특히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직접 곡을 쓰셨을 경우에도 자기가 쓴 수십 곡 중에서 한 곡 정도가 세상으로 나오는 거고 어. 또 곡을 받아서 가창을 하는 경우에도 네. 굉장한 작곡가들로부터 이걸 받아가지고 적게는 수십 곡, 많게는 수백 곡을 받는 거죠. 거기서 정말 내 목소리와 어울리고 또 메시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맞는 곡을 픽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명반이 나오기까지 제가 알기로도 4집이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거의 앨범을 다 만들어 놓고도 다시 뒤집어 엎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겠네요. 네. 임재범님이 뭐 예를 들어 50곡 정도 작업을 했으면 그 보이스를 녹음한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가이드송 부르시는 것을 저희는 본편보다 더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50곡은 뭐 그 보석은 어디 있을까 너무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더 궁금하죠. 사실은 나와 있는 곡보다 손대지 않은 곡들을 모아서 따로 가끔 인터넷으로 오픈하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임재범 님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흥얼거려 주시기만 해도 행복하기 때문에요. 아시죠? 성향상 임재범님의 성향상 안 하지 않을까. 아, 완벽을 기하는 분이셔가지고 스스로 본인에게 생각하는 기대치가 높으신 분이고 또 정말 완벽한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야 우리는 너무 듣고 싶은데 절대 공개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To me. 연호님에게 임재범님은 어떤 이미지세요? 임재범님은 일반적으로 강하고 맹수같이 포효하는 그런 가수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에게 임재범님의 입덕하게 된 첫 곡은 네.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음. 맹수 같은 야수 같은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남자다움이 극치에 달하면 느껴질 수 있는 아름다움과 낭만. 그게 임재범님에 대한 저의 이미지였습니다. 네, 임재범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굉장히 터프하고 거치고 상남자고 막 이런 물론 그것도 메시지들만 맞지만 있는데 근데 실제로 콘서트에서 경험해본 그분은 굉장히 소프트하고 따뜻하고 매너 있고 정말 아름다운 분이거든요. 임재범이 뭐 100만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10 정도의 고정된 그런 이미지로만 회자가 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제가 힘이 된다면 그 다양한 임재범의 팔색조의 매력의 정보들이 세상에 많이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게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저도 어떻게 보면 임재범님의 팬심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유튜버가 있고 채널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네, 방송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봤는데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방송이 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임재범님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이걸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동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갈증들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Once, twice, 3 times a lady, and I love you. 처음에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 네. 느낌은 연호님도 방송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이 좋아하는 그 마음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실이 아니더라도 네. 그게 좋아서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뭔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행복해하고 또 그 행복을 서로 이제 나누는 이런 것들이 유튜브의 현재 순기능이라고 보고요. 요즘에 자극적이고 지저분한 컨텐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유튜브계에서 틀리는 컨텐츠를 이어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새싹입니다. 열심히 자라보겠습니다. With every beat of 세 번째 네. 최애곡으로 넘어가실까요? 세 번째 최애곡은 임재범님의 중년기를 이제 넘어서서 네. 최근에 공개된 이 7집 앨범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인 아버지 사진. 아버지 사진. 이 곡을 또 저의 최애 애곡으로 뽑고 싶은데요. 떠오르겠죠. 참 많이 울 것 같아요. 미움과 그리움, 사랑과 원망이 섞인 복잡한 마음이죠. 이 곡도 상당히 테크닉적으로 완벽한 곡이죠.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그 엄청난 극악의 곡들에 비해서는 이 테크닉적으로 상당히 힘을 뺀 곡인데 그게 바로 현재 임재범님의 진정성을 대변하는 곡이었다. 그렇죠. 헤비메탈 보컬에서 발라더 그리고 이제 정말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 임재범의 노래로 넘어오게 됐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정말 호흡 하나하나가 다 감정이 되고 노래가 되는 곡인데 이 곡을 듣고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아버지 물론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생각이 많이 났고 또 임재범님의 가정사를 조금은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듣는데 그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죠. 사실 7집 앨범이 거의 다 그런 감성이긴 한데요. 네. 스튜디오에서 자로 젠듯이 재단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딱 떨어지게 녹음된 그런 정제된 느낌의 음원이 아니에요. 노래할 때에 막 떨리는 감정이나 목소리, 그리움, 당시에 뭐 미움 이런 모든 것이 한데 엉켜있는 가슴 절절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일부러 그걸 해치지 않고 건드리지 않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녹음할 때 완벽을 가하기 위해서 끊어서 녹음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끊어서 녹음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의 통으로 하나의 감성으로 녹음을 하고 또 보컬 튠이라든지 후보정을 최소한으로만 해서 상당히 날 것 같은 그 감정, 진정성을 담아내는 음원이라서 7집을 다 좋아하고요. 또 아버지의 사진은 유난히 빠져들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듣게 되면 깊이 빠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모번에 나온 노래는 잔잔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어게인 어게인에 나오신 적 있잖아요. 네네. 노래를 하기 전에 멘트를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와닿았고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박혜원님 옆에서 엄청나게 오열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저도 같이 오열을 했습니다. 거의. 그러셨군요. 이번 콘서트에서 임재범님이 네. 아버지 사진을 계단에 앉아서 부르시는 씬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에 아버지를 생각하셨겠죠? 그렇죠. 그 생각하시는 눈빛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재범이 눈이 맑고 예쁘시거든요.
네, 인정합니다. 동의해요. 눈이 말해주는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눈빛에 스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사진을 보면 그 장면이 떠오르고요. 이 곡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이 혹은 가족을 잃은 분이 들으면 아주 완벽하게 다른 곡입니다. 근데 콘서트를 갈 때마다 이 기억을 되새기시면서 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고맙고 너무 네. 아픈 곡이어서 때로는 다 소화하기 어려운 노래 중에 하나가 아버지 사진과 내가 견뎌온 날들입니다. 맞아요. 그 소용돌이 치는 감정의 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게, 이 임재범님 시집에서는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게 있죠. 임재범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강인하고 남자다움의 상징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여리고 영혼이 순수하고 맑으신 분이다. 맞아요. 덕질도 오래 하고 볼 일인 것 같아요. 11년의 임재범님과 13년의 임재범님과 30주년의 임재범님과 최근의 임재범님이 다르시거든요. 11년은 굉장히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강인하셨고요. 15, 16년이 30주년 콘서트였는데 네. 그때도 굉장히 매력적이셨는데 조금 더 묵직한 매력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오신 재범님은 굉장히 중후하신데 너무 따뜻한 느낌이나 살짝 은은한 따뜻함으로 느껴졌어요. 네.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대놓고 좋아 막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시진 않는데 너무나 믿고 존경하지만 말을 많이 하지는 않는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은은한 따뜻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언젠가 꼭 만나자. 말이 많은 사람이 되어 모두 얘기해 줄게. 내가 견뎌온 날들. 그러면 음반 기획자로서 꼽는 임재범 베스트 앨범을 꼽아주신다면? 임재범님의 베스트 앨범은 여전히 지금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4집. 4집. 솔로 앨범으로 그의 앨범을 꼽고요.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예전에 헤비메탈 시절 보컬로 가자면 아시아나를 임재범님의 최고의 명반으로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그 곡이라든지 임재범님의 괴물 같은 보컬의 그 한계가 어디인가 이런 걸 느끼기에는 아시아나 앨범 참 좋은데 메인 무대의 앨범은 드럼 사운드가 아시아나보다 훨씬 좋게 들립니다. 그러시군요. 아시아나는 그 음원 느낌 자체가 되게 멀리 있어요. 헤비메탈에서 가장 중요한 드럼의 킥이나 스네어 탁 때리는 요 사운드가 앞으로 쫙 댐핑감 있게 나와줘야 물론 메탈에서 이제 일렉기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드럼 사운드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시아나 앨범에서 살짝 아쉬웠는데 영국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음반보다 웨인 부대가 좀 더 사운드적으로 선명하고 드럼 사운드도 훨씬 더 댐핑감 있고 화끈하게 나와줘. 이런 면이 있어서 무대 음반을 꼽게 되기도 해요. 이 직전에 드러머님을 인터뷰했어요. 네네. 프로 드러머님이세요. 오. 김경호, 신성우, 박완규님 밴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웨인 부대랑 아시아나 중에서 웨인 부대를 꼽아주셨는데 말씀하신 이유가 똑같았어요. 아 정말요? 드러머시잖아요. 사운드가 감이 너무 멀어요. 일반적인 팬의 입장이었으면 저도 당연히 아시아나를 꼽았을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재밌어.
your tomcat now on the move. It's gonna hunt and force a person, need a little bit proper. See your tomcat now on the move. 덕질을 하기에 끝이 없어요. 그렇죠. 뮤지션으로서도 공감되고 재밌는 가사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영어로 해외 무대를 타겟으로 쓴 곡이다 보니까 좀 19금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예, 그런 내용들은 조금 뒤로 하고서라도 굉장히 재밌는 곡들이 많죠. 근데 음반을 기획하거나 이렇게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메인 무대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러시군요. 제이플랜님은 가수로서의 임재범님을 한두 문장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조금은 감성적이고 임재범님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임재범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너무 와닿아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을 울렸어요. 아, 정말요? 요즘 재범님에게 이보다 더 적확한 표현이 있나 싶네요. 알아요,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물새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헛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재범님의 노래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 그게 바로 위로라는 이 단어인데, 그렇군요. 그게 최근에 다시 나타나신 임재범님에게서 느꼈던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께서 7년 만에 7집의 타이틀로 위로를 들고 나오셨네요. 그렇죠. 노래와 인생이 이렇게 딱 오버랩되는 가수가 임재범 말고 또 있는가 싶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가수라는 직업이 노래를 통해서 진정성을 전달하는 건데, 가수의 삶과 노래가 서로 다르지 않고 그 노래와 삶이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여주는 가수가 정말 쉽지 않은데, 임재범님이 그런 가수다라는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셨군요. 내가 노래하는 대로 살아왔고 노래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런 가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음악인 여러분, 임재범님에게 이제는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노래만 주시기를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아멘이에요. 아니 뭐 부르는 대로 사셔가지고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너무 부르는 대로 사시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소중한 사람, 그대 빛나는 사람, 조금만 더 힘내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기억에 남았던 말이 있어요. 불의 명곡 임재범 편에서 출연자로 나왔던 싱어게임 출신의 정웅유님에게 감상평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락커에게는 이 안에 심장이 따로 있다고. 두 개의 그러니까 심장. 락커의 심장은 두 개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음악 듣는데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뭐 겉으로야 제가 나이는 먹었지만 홍일 씨도 아실 거예요. 이 안에 심장이 따로 있다는 거. 또 연결이 되면서 가슴에 확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바람의 실려라는 프로그램에 미국 키클럽에서 락인 코리아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My dream is come true.
I was young, my dream is only one. I want to be a rocker. I really love rock and roll. 그 당시만 해도 더 강렬하고 기인 같은 이미지가 강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울컥했었거든요. 무대에서 맞아요. 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막 휘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보이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말을 이어나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하나였습니다. 락커가 되는. 클럽이 가진 상징성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뭐 세계적인 가수들이 거쳤던 무대고 이 무대에 섰을 때 락커의 심장이 얼마나 요동을 쳤을까요? 저는 여전히 임재범님을 네. 락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이죠. 단순히 음악 장르를 떠나서 임재범님의 락 스피릿은 여전히 그 가슴에 살아있는 것 같고 또 그 특별한 임재범님만의 락 스피릿 이 감성이 임재범님의 모든 노래에 그 삶의 방식과 함께 스며들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임재범님의 두 개의 심장이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두 개가 다 뜨겁게 박동하면서 오래오래 노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임재범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저도 나름 심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한번 묻어가 보겠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재밌어. 진짜 꿈이었어, 진짜. 근데 여기서 죽기 전에 그래도 노래 한번 갔다는 게 어디? 그래도 꿈의 무대 진짜 꿈의 무대.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죽어도 영원 없어요, 진짜. 아무 영원 없어요. 연우님 예. 정말 최고시네요. 아이 무슨 말씀을요? 이 상만 심장이 구독자의 위험. 와. 제가 감사하죠. 이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해븐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임재범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런 음악들에 대한 심장 뛰는 경험을 그런 기분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가끔 임재범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리뷰를 다루고 싶은 막 열정이 막 생겨요, 지금. 부디 제발 해주십시오. 너무 사실은 제가 담을 만한 그릇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저는 그럼 뭐가 됩니까? 좀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못했었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댔나 봅니다. 저는 이게 숙연해지네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요. 방송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행복한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isn't too hard to see. We're now in heaven.